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 시간에 목회 이야기 했는데, 실제 그 중심에 부동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이제 평정심, 부동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맹자에 나오는 이제 맹자의 말씀을 꼭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맹자 권선축 상일 겁니다. 상에 이제 맹자가 이 자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제나라에 있을 때예요. 제나라. 그래서 이제 자양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자양이 그 맹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제 나라에서 경상,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이제 아주 윗자리죠. 경상이라고 하는 직위가 부여되어서 선생님께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럴 경우에도 이제 스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마음이 이제 뭐 이리저리 그 이제 하면 안 되겠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맹자께서 나는 마흔이 되면서 뭡니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흔이 되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 이 마흔을 불혹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맹자. 마흔이 되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맹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물으니까 이 공자가 이 그 북궁류라고 하는 사람하고 맹시사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자가 하신 이제 공자의 말씀도 이렇게 끌어오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북궁류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심을 기르는 방법,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부동심을 기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궁류는 이 바늘로 자기의 피부를 찔러도 미동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고 그 바늘로 눈을 찌르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강한 이제 이 마음, 이 아주 대단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늘로 이렇게 눈을 찌르려고 해도 피부를 찔러도 눈을 찌르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부동심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게 되면 저작거리에서 두드러 맞는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강한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이제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북궁류였기 때문에 이 북궁류를 군왕조차도 이 북궁류를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놈은 건드리면 군왕도 죽일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궁류의 부동심, 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 피부를 찔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죠? 눈을, 그 칼로 눈을 찌르려고 한다 해도,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는 그런 상태로 스스로를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그 북궁류의 용기, 부동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궁류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육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용기를 기르는, 부동심을 길러가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먼저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시사라고 하는 사람의 부동심인데,
이 맹시사라고 하는 사람의 부동심은 상대와의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싸우지 않고, 그죠? 싸워야 된다면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철저한 어떤 상태에서 상대와의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대와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맹시사의 상태, 맹시사의 그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철저한 그 자신의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맹시사의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하면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때 결국 우리는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어, 공자께서는 어떤, 그러니까, 음, 이렇게 그대는, 음, 북궁유와 맹시사 중에서 어떤 용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연기를 이제 그대는 이제 좋아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증자께서, 공자가 말씀하신 큰 용기, 이 부동심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자께서, 부동심, 즉, 가장 큰 용기라고 하는 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용기는 스스로 돌아봐서 올바르지 않으면, 그죠? 스스로 돌아보아서 올바르지 않으면 상대가 천민이라도,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 돌아봐서 올바르지 않을 때는 상대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공자가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돌아봐서 올바르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상대가 천만의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움이 있겠는가? 나는 등당히 서겠다. 이제 자왕 이래요. 가겠다. 가는 게 뭡니까? 나가서 싸우겠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에게로 돌아오면, 이 이야기가 공자에게로 돌아오면, 어찌 보면 가장 큰 용기,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결국 뭡니까? 나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부동심의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궁유라든가 맹시사라든가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용기보다 뭡니까? 아랫단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 부동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선 한번 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맹자에 나오는 이제 이 부동식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이끄는 것이고,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뜻이라는 것은 기운이 이끄는 것이고, 기는 이제 몸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뜻이 지극하면 기가 어떻게 됩니까? 뜻이 지극하면 이 기라고 하는 것도 잘 따라오게 되어 있다. 뜻이 지극하면 기가 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뜻을 잘 간직하게 되면 바른 것이고,
뜻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기가 해쳐지게 된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용기죠, 용기. 그러니 이제 맹자의 생각도 바로 뜻이 우선적이다. 뜻이 한결같을 때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이제 기운이 한결같을 때 결국 이제 뜻이 움직여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자와 맹자의 생각, 그죠? 공자와 맹자의 어떤 그 부동심에 대한 생각들은,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 스스로 돌아봐서 올바르지 않느냐, 스스로 돌아봐서 올바르냐, 라고 하는 이제 발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부동심, 그러니까 이 뜻이죠. 이 부동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이겠지만, 아무튼 이 부동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이 지향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 자, 이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 비위, 이 기탕,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최고의 이제 공수였어요. 활을 잡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성이 여기 보면 감성이 활을 당기면 짐승은 엎드리고 새는 내려앉아. 비위라는 제자가 활 쏘기를 감성에게 배웠는데 기교가 그의 스승을 앞섰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위가 더 대단한 이제 비위가 대단한 인물이죠. 이 비위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위가 당대 감성을 앞섰기 때문에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위에게 활 쏘기를 이제 배우러 왔어요. 비위가 이제 말합니다. 너는 먼저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을 배운 뒤에 공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너는 먼저 활 쏘기를 배우러 왔는데, 자, 요게 이제, 자, 여기, 요 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의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역사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요 책에서 이 첫 번째가 이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산월기라고 하는 이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명인전이라고 하는 이제 요 비위에 대한 이야기, 비위가 활을 배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자에서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능에 대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 사람인 나카지마
아츠시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이제 썼어요. 스토리 텔링을 한 거죠. 새로운 조금 각색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자탕문편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장자에 나오는 장자외편 전자방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쳐서 두 이야기를 합쳐가지고 이 소설가였던 이 나카지마 아츠시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각색이 된 거죠. 각색이 됐는데 이 아주 재미나게 잘 썼습니다. 잘 썼어요. 여기 보면 이제 조나라에도 한단 이제 땅에 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조나라에 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천하에 제일 가는 공식인 명인이 될 뜻을 세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창이 나오죠. 이 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를 배우러 왔어요. 이 기창이 이제 화를 배우러 왔는데 누구에게 배우러 왔습니까? 자, 이 비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러 왔어요. 비위의 스승은 바로 이 감성입니다. 그래서 감성에게서 비위가 배우고 비위에게 이제 이 기창이 비위에게 활쏘기를 배우러 온 거죠. 이제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됩니다. 여기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에 당시 활의 명수로 이름이 높은 비위를 생각해냈다. 비위는 100보, 100보 떨어진 버드나무 떨어진 곳에서 버드나무 잎을 쏘아서 백발백중하는 달인이었다. 예, 이제 100보 떨어진 곳에서,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버드나무 잎을 쏘아서 백발백중하는 달인이었다. 기창은 멀리 비위를 찾아가 그의 문화에 들어갔다. 비위는 새로 입문한 기창에게 눈을 깜빡이지 않는 기술을 먼저 익히라고 했다. 자, 선생님 활쏘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비위가 먼저 가서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을 배운 뒤에 와라. 배워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제 이 기창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배틀 밑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아내가 이제 배를 짜는 이 배틀 추가 있죠. 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틀 밑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눈앞을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빠르게 오가는 배틀 신줄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기 위해서였다. 이유를 알지 못한 아내는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남편이 묘한 자세로 묘한 각도에서 엿보는 듯해서 싫다는 것이다. 기창은 그의 아내를 나무라며 배틀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창은 이상한 자세로 눈을 깜빡이지 않는 연습을 계속했다. 2년쯤 지나자 분주히 움직이는 배틀 신줄이 눈썹을 스쳐도 깜빡이지 않게 되었다. 자, 북궁유가 자신의 피부를 찔러요, 바늘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인상을 쓰지도 않아요. 얼굴이 인상을 쓰지 않는 그 상태, 부동심의 상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칼로 눈을 찌르려고 해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동심의 상태를 북궁유가 이제 지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틀의 신줄이 막 지나가고, 저 배틀 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2년이 지나게 되자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는 배틀 밑에서 기어 나왔다. 이제는 날카로운 송곳 끝으로 눈꺼풀을 찌른다고 해도 눈을 깜빡이지 않을 경지에 이르렀다. 느닷없이 불똥이 날아들거나 갑자기 연기가 눈앞에서 솟아올라도 그는 결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이미 그의 눈꺼풀은 감아야 할 때에 감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눈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잠을 잘 때도 그의 눈은 시둥그렇게 뜬 채였다. 그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짓게 되자 그는 겨우 자신을 얻어서 스승에게 이를 알렸다. 이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거미가 줄을 쳤습니다. 그래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자
누구에게 왔어요? 비위에게 선생님 이제 눈을 깜빡이지 않은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하니까 비위가 뭐라 합니까? 아직은 아니다. 자, 아직은 아니다. 다음에는 보는 방법을 배운 뒤에야 할 수 있다. 작은 것을 큰 것처럼 보고 희미한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면 그 후에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창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속옷에 바늘 따면서 속옷에 바늘 따면서 이 한 마리를 찾아냈어요. 이제 옷에서 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에 이를 이제 묶었어요. 자, 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쪽 창가에 매달아 두고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이를 보기 시작해요. 날마다 매일 이 남쪽 창가로 가서 이제 이 이를 팍 떨어지게 이제 바라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2, 3일이 지나도 여전히 이로 보였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기분 탓인지 그게 조금 크게 보이는 듯했다. 그로부터 다시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무렵이 되자 그것은 분명 벼룩 크기로 보였다. 이를 매달아둔 창밖의 풍경도 바뀌어 갔다. 부드럽게 비치던 따뜻한 봄볕이 어느새 장렬하는 여름 햇볕으로 바뀌고 맑은 하늘에 기러기떼가 높이 떠서 지나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가운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기창은 끈질기게 머리카락 끝에 매달린 물어서 가볍게 하는 그 작은 곤충을 노려보았다. 이를 한 10마리째 받고 매다는 동안 10마리를 이 잡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어느덧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 3년 동안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계속 창가에 이제 이를 매달아 두고 계속 이를 이제 본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창가에 이가 얼마나 하게요? 말만 하게 보여요. 3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 이를 봤는데 이가 말처럼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말만 해 보였다. 말만 하게. 기창은 이거로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람이 거대한 탑으로 보여. 말은 산으로 보여. 돼지는 언덕으로 보여. 이 얼마나 크게. 각은 망루, 성의 망루 있죠. 망루로.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온 기창은 창가의 이를 향해서 연각의 활에 화살을 매겨서 쏘았다. 화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이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게 참. 활에 화살을 매겨서 쐈는데 이의 심장을 꿰뚫었대요. 이의 심장을 꿰뚫었대요. 이가 뭐mat하게 보였다고요? 말mat하게 보이니까 말의 심장을 뚫듯이 이의 심장을 뚫었다. 더구나 이를 엮어맨 머리카락을 끊지도 않고 말이다. 와, 참. 이 중국의 무협은 대단해요. 이렇게. 기창은 그 길로 스승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비위는 초연한 모습이었다. 과연 해냈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궁술의 진술을 기창에게 아낌없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비장의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나 기창은 시험삼아 일백보 떨어져서 버드나무에 불 쏘았다. 백발백중이었다. 20날이 지났을 때 물을 가득 담은 술잔을 오른쪽 팔뚝에 올려놓고 활을 당겨보았다. 자, 물을 가득 담은 술잔을 오른쪽 팔뚝에 놓고
활 시위를 당겨보았다. 이거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죠. 저도 이 국궁을 좀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손가락에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요. 아주 그, 손가락을 이게 아파요. 잘 못 씁니다. 이게 아파서.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를 이제 할 수가 이 손이, 이제 주먹이 쥐어지지 않고,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활을 이제 못 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게 이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 팔에 여기에 술잔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술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 올려놓고 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죠? 쐈는데 목표물에 명중한 거예요. 잔속의 물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에는 화살 100자루로 빨리 쏘는 연습을 했다. 첫 화살이 관역을 적중하자 다음 화살이 뒤이어 날아와서 어김없이 화살의 온위를 꺾고 간발의 차이도 없이 세 번째 화살이 날아와 두 번째 화살이 끝을 물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했는데 여기 이제 화살이 그죠? 화살이 딱 묻히면 그 화살 뒤에 딱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세 발의 활이 이렇게 쏴졌다는 거죠. 우리 그 양궁에서 보면 이제 쐈던 화살 그 화살의 명중에서 쪼개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 마치 한 자루의 화살처럼 뒷 화살이 앞 화살의 원위를 물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순식간에 100자루의 화살이 한 자루의 화살처럼 100자루의 화살이 한 자루의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연결되었다. 옆에 지켜보던 스승 비위도 무심결에 훌륭하다. 고 외쳤다. 2달 후에 마침 집에 돌아와 있던 기창은 아내와 옥신각신 다투었다. 기창은 아내를 놀려줄 속셈으로 화살을 매기고 힘껏 활을 당겨서 아내의 눈을 향해 쏘았다. 화살은 옆으로 서 있는 아내의 눈썹 세 가닥을 자르고 저편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계속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다. 그의 화살의 속도와 정확도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눈썹 세 가닥을 자르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그것을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비위보다 더 대단한 제자가 된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스승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진 기창은 어느 날 문득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었다. 기창은 혼자 곰곰이 생각하기를 이제 활로서 나를 필적한 사람은 스승 비위밖에 없다. 천하제일의 명인이 되려면 어떻게든 비위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그리고는 엄밀히 기회를 노렸는데 하루는 우연히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혼자 걸어오는 스승과 마주쳤다. 순간 마음을 굳힌 기창은 활을 잡고 겨냥했다. 낌새를 알아챈 비위도 활을 잡고 응수했다. 두 사람이 쏜 화살은 한가운데에서 마주쳐 함께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화살이 조금은 또 먼지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기회가 신의 경지에 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위의 화살이 다 떨어졌을 때 기창에게는 아직 화살 한 자루가 남아있었다.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때다 생각해 기창이 활을 쏘자 비위는 순식간에 옆에 있던 찔레나무를 꺾어서 그 가시로 활촉을 맞춰서 땅에 떨어뜨렸다. 옳지 못한 뜻은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은 기창은 문득 스승을 없애려는 계획이 성공했다면 결코 느낄 수 없었을 회한의 정이 끌어올랐다. 한편 비위는 위기를 면한 안도감과 자신의 기량에 대한 만족감으로 적에 대한 증오를 깨끗이 잊고 있었다. 한쪽은 비위는 자신이 스승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어떤 후회. 그런데 이제 이 비위는 뭡니까? 이야, 내가 기창에 활을 막았구나. 라고 하는 이 만족감. 이 스승과 이 제자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사제의 이해를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비위는 두 번 다시 제자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창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기. 그러니까 요놈을 놔두면 나를 또 죽이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창에게 뭘 하느냐면, 자, 이제 여기, 이제 전할 것은 다 전했다. 만일 내가 더 이 길에 언어,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심오한이죠. 심오한 화살, 그러니까 이 활 쏘는 법을 심오한 활 쏘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대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확산의 정상을 가봐라. 그곳에는 감승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는데 이는 고금을 통해서 아직 본 적이 없는 공술의 대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창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승을 찾아갑니다. 예, 감승을 찾아가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창은 길을 서둘렀다. 발바닥이 까지고 정강이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험한 바위를 기어오르고 절벽과 절벽을 이어주는 잔도를 건너서 한 달쯤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했다. 의기충천한 기창을 맞이한 사람은 눈이 양처럼 부드러운 아주 늙은 할아버지였다. 완전히 의기양양해져. 아까 뭡니까? 이 싸움닭 있어서 싸움닭의 어떤 열을 지난 뒤에 싸움닭, 그죠? 20날을 지난 뒤에 싸움닭, 한 달을 지난 뒤에 싸움닭의 모습이 바로 이 기창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반면 이 감성의 모습은 순한 양처럼 온 그런 늙은 할아버지였다. 노인은 100세를 훨씬 넘은 것으로 보였다. 허리가 굽은 탓도 있지만 땅까지 끌리는 흰 수염 때문이기도 했다. 감성이 기가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기창은 큰 소리로 자신이 온 까닭을 서둘러 밝혔다. 제 기술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죠? 기창은 너무 초조한 나머지 상대의 대답도 듣지 않고 느닷없이 등에 짊어진 양간 마근의 이제 화려를 내려서 손에 쥐었다. 그리고 화살을 매겨서 때마침 하늘 높이 날아가는 철새떼를 향해 쏘았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가 싶더니 큰 새 5마리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땅에 떨어졌다. 노인이 제법인 걸 하면서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지사, 이제 사지사, 그러니까 쏘는 것으로서의 실력이라는 거죠. 이제 사지사지, 불사지사, 쏘지 않으면서 쏘는 거,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화살을 매겨서 이 명중을 했지만 쏘지 않고도 이 참새떼를 맞춰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지사 정도의 기술이지 불사지사는 아니다는 거죠. 불사지사. 너는 사지사 정도의 실력이고 그대는 아직 불사지사. 쏘지 않으면서도 쏜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완전 기운으로서 이제 죽이는. 노인은 실축해 있는 기창을 데리고 그곳에서 200곳쯤 떨어진 절벽위로 갔다. 발밑은 문자 그대로 병풍처럼 깎아 세운 기암절벽이었고 그 밑을 흐르는 실 같은 계류는 보기만 해도 흥기증을 느낄만 했다. 어떤가? 여기서 아까와 같은 길을 다시 보여주지 않겠나?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움츠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창은 노인과 자리를 바꾸어 기암절벽 위로 올라갔다. 한 발을 올려놓자 안반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절벽 끝에서 작은 돌 하나가 굴러떨어졌다. 기창은 돌이 굴러오는 방향으로 보고
안반 위에 그만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땀은 뒤꿈치까지 흘러내렸다. 노인은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기암에서 내려주고 자신이 기암 절벽 위로 올라가며 말했다. 살을 보여주겠네. 여전히 심장이 고동치고 얼굴이 창백해진 기창이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맨손이었기 때문이다. 활? 감성은 웃으면서 말했다. 활과 화살이 필요할 때는 아직 성가지사다. 그러니까 활과 화살이 필요할 때는 쏘는 것으로서 이제 죽이는 것이죠. 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고 불사지사 쏘지 않으면서 쏘는 거예요. 불사지사. 불사지사에는 활도 화살도 필요 없다. 불사지사예요. 이 불사. 쏘지 않으면서 쏘는 것과 같은 불사지사. 자, 불사지사. 이 불사, 쏘지 않으면서도 쏘는 것 같아. 이 상태이죠. 그때 마침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아득히 높은 하늘에 매 한 마리가 유유히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감승은 깨알 만큼 작게 보이는 매를 한번 올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이윽고 보이지 않는 활에, 자, 보이지 않는 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마늘 모양이 되기까지 잔뜩 당겨서 휙 하고서 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맨손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 맨손으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탁 넣었다는 거죠. 쫙 이렇게 비틀었겠죠. 탁 넣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매는 날개짓도 하지 않으며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기창은 등골이 오상했다. 그제야 비로소 도의 10년을 엿본 듯한 심정이다.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9년 동안 기창은 이 노명인의 곁에 있었다. 그동안 어떤 수업을 쌓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9년이 지나 산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변한 기창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던 예전의 예리한 표정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모구처럼, 그죠? 나무 인형처럼 어수룩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오랜만에 예스승 비위를 찾아갔더니 비위는 기창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탄해 외쳤다. 이분이야말로 천하의 명인이다. 우리는 그의 발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할 거다. 이 비위가 그제서야 이 기창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천하의 명인이다. 우리는 그의 발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할 거다. 자, 이게예요. 그러니까 지위는 행하지 않는 것은 지극한 행위, 지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행위죠. 지극한 함이죠. 행하다. 이거 최고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건 지극한 말.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고, 최고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이제 최고의 지사, 최고의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쏘지 않는 것.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나는 이미 나와 남의 구별,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다. 눈은 귀와 같고
귀는 코와 같고 코는 입과 같아서. 야, 참 이렇게 해서 이 기창이 천하제일의 명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 지위, 지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위, 하지 않은 것이고 함이 없는 것, 함이 없는 것, 불위, 이 함이 불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하지 않는 것, 불위, 하지 않는 것이고 지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말이죠. 최고의 말은 불언, 이제 말하지 않는 것, 이 불언, 말하지 않는 것이고 최고의 활쏘기는 지사, 최고의 활쏘기는 불사라고 하는 거죠. 불사, 쏘지 않는, 쏘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열자편에 나오는, 자, 이 장자 외편에서도 여기 사지사, 불사지사, 예, 사, 사지, 불사지사. 그 최고의 활속이라고 하는 것은 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외물과 이해,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초월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목계의 얘기, 이 활속이 열자 탕문편에서 이 기창이 이 활을 쏘는 부분들, 자,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최고의 그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 최고의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이어 진인이라고 하고, 덕전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진인은 기존 관념에서 이탈해서 자신으로만 남는, 자신. 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나로 남는 사람, 이 나로 남아있는 사람, 진정한 나, 예, 참된 자는 개방적이다. 이 장자의 얘기입니다. 덕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연자야. 이 동료가 없는 상태. 자기를 자기로 만드는 힘인 이 태연한 부동심의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위는 행하지 않는 것이고 지연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지사는 써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인이라고 하는 것, 지극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외물에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할 수 있는 심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인이라는 거죠. 최고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명인, 진정한 달인이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자, 그죠?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것, 그죠?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 보았습니다. 물론 요 뒤에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꽃잎 날리는 계절,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